적어도 서울에서는 살집 하나만 더 가지려면 세금으로 그 대가를 치러라. 네, 어제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강도를 예고한 만큼 시장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고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실수요자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어제와 오늘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집값은 더 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대책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든 언론들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두 분 어제부터 아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총평을 좀 먼저 간략하게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사전 예고를 했고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초고는 어디 가고 세금 걷어들이는 강도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세금 위주의 대책들만 나왔고요. 물론 네. 대책 하나하나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세율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과연 3%, 뭐 0. 몇 프로 세율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될까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고지서는 내년 12월에 나옵니다. 네. 당장 주택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나중에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물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만 당장 과열된 집값을 잡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강도는 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래도 지금 정부가 협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들은 뭐 강도 높게 담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때 종부세율 최고 수준보다도 어쨌든 초고가 구간에서 높게 지금 책정이 됐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종부세 부분도 좀 강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목하는 부분은 대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화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 새로 이제 추가 2주택, 3주택자가 될 수 있게 되는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 경로를 다 차단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거여서 대출 규제가 실제 행정 당국에서 잘 관리를 해서 창구에서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들이 차단되면서 신규 수요가 차단되고 거래 감소와 함께 상승세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부세 강화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뭐 김동연 부총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종부세를 올리겠다라는 기존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긴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떨까요?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새삼스럽지 않는 대책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좀 새삼스러운 대책을 발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삼스럽지도 않는 대책 가지고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사실 네. 집을 사지 않은 분들도 불안하지만 집을 가진 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급등했고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또 불안한데 여기에 뭐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과연 지금 문제가 되는 똘똘한 집 한 채를 팔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됐는데 사실 내용 자체 하나하나만 보면 담당자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건 맞지만 네. 시장 현실에서는 요즘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자본으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하고요. 다주택자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든지 팔든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하겠다, 뭐 대출 규제하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대출 받아서 집 많이 사겠다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출 규제 내용 보지 마라.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복잡하고 필요하면 은행 가서 상담 받아라. 상담 받아도 잘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책 내용 하나하나는 강력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 받을 사람도 잘 없고 어차피 대출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대책 담당자들이 만든 내용 하나하나가 좀 미스매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규정 의원님은 종부세 강화라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내용 자체는
3억 원 과표 구간 신설해서 세율을 높이는 이제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로 서울 지역에서 한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자료에서 나왔는데 종전에는 그래도 조금 낮은 구간이다라고 실수요자 측면에 있다라고 판단했던 수요자들까지 좀 많은 자산을 가진 종부세율을 높여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을 받았던 세부담 상한선 150%를 거의 2배로 지금 300%로 높이게 300%까지 되면 올렸죠. 전년도 종부세 부담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한선 때문에 사실 늘어나는 세금을 다 내지 않기 때문에 덜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이제 생각하셨던 것들도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확실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 상당 수준 이상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내야 되는 종부세가 이제 뭐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나 기대 요인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좀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시장에 내놓거나 급매물로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장님, 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신데 네. 화나신 건 아니죠? 네, 화나신 것 제가 같아가지고. 화날 일은 없습니다.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보다 최고 세율이 높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간별 보면 맨 아래에 있는 구간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3.0%였는데 3.2%까지 이거를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이제 심리적인 충격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말 그대로 투기 수요, 네. 투기 심리, 이상과열 이런 심리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세금이 늘어난다. 뭔가 체감은 뭐 조금 느낌은 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내가 종부세를 얼마 내야 될지는 내년 12월 고지서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구간이 3.2%가 뭐 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고 네. 구간은 그 과세 표준 94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시세로 따지면 한 1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집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저기 뭐 재벌 회장님이나 송혜교, 송중기 정도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기에는 신설된 뭐 3억 구간, 3억에서 6억 구간인데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라고 해놓고 왜 그런 구간을 또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뭐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거는 좋습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라, 네. 투자하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진정 걱정되는 게 과연 정부에서 집값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진짜로 집을 안 사게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되는지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억에서 6억이면 그 시세로 보면은요, 딱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 딱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거의 수가 반 없었어요. 이상이 포함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강남의 다음 그레이드 정도에 있는 분들. 뭐 예를 최근에 들어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잠실의 고가 아파트, 뭐 그런 정도 강남 되겠습니다. 대치동, 네. 뭐 이쪽의 그러니까 아파트.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을 최근에 따라잡기 시작한 아파트들도 이제 좀 포함이 종부세율을 높여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 둘씩 다 네, 거기 이제 들어오게 포함을 될 했다라고 거라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히려 이번 대책에서 보면 이제 2주택, 3주택을 갖게 될 사람들을 원천 차단하자라는 내용, 다주택자를 아예 만들지 말자 뭐 네. 이런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뒤늦게 추격 상승세가 급등하게 나타난 서울 준 강남권 지역들의 종부세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투기적인 수요로 인식하는 실수요자 그룹이 더 늘어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조금 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잠재적인 투기 수요로 인식을 하고 세율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 보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사실 100% 투기꾼이 아닌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늘어나게 되는 정책이라고 실수요자도 판단합니다. 대출길도 막히고 예. 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여권에서 도입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 이미 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토지 공개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예.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도 있고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토지 공개념 부분도 좀 언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토지 공개념 내용은 빠졌거든요. 아마 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뭐 국회에서도 이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거를 토지 공개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책을 보면 좀 저는 안타깝고요.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 실수요자 과연 투기꾼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뒀으면 차라리 이렇게까지 폭등을 안 했는데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지금 실수요자,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투기로 몰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소장님이 네. 얘기하시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 집값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군요. 담합 얘기를. 예, 집값 담합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되면 입법까지도 고려하겠다. 입법까지 고려해서 처벌 대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뭐 최근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일부입니다. 뭐 일부 허위 아파트 매물이라든지 호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 지금 보고 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토지공개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유세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대폭 늘린 것 자체가 토지공개념 철학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그러게요. 보는 예. 시각도 있어서요. 폭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 역시 토지 공개념으로 저희가 그동안 써왔던 제도들하고는 종부세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종부세는 전체 자산 규모에 대한 세금을 계속 늘려가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토지 공개념 부분을 저희가 계속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실을 제도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내용들은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이후에 뭔가 지금 재건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내용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토지 공개념 내용은 아직은 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종부세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출 부분이 더 강력한 그물망이 쳐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있더군요.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대출이 네, 주택담보대출은 안 이제 되는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뭐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는 맞습니다. 뭐 네. 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무주택자들 집을 꼭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만 이제 대출을 허용해 주는데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뭐 가계부채도 억제해야 되고요. 대출 많이 받아서 나중에 또 지금은 과열이지만 또 매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저는 대출 규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요. 이번에 대책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그동안 대출의 틈새였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좀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요. 특히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왜 유독 아파트만 이렇게 투기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는 전세 제도가 깔려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집값의 절반 또는 한 30% 정도 여유 자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갭 투자,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또 전세자금 대출도 있죠.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쉽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세입자들도 저리의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집주인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016년까지 그 상승분이 지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라든지 뭐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관심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대출 규제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까지도 대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뭐 원론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게 되는 거는 저소득층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자산이 많은 분들은 앞서 뭐 여러 가지 창구가 차단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저소득계층은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이런 의존도가 높지 않은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이나 뭐 좀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들 대출을 다른 방식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자금을 만들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예. 이런 거에 의존도가 높은 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자, 여기서 항상 또 나오는 우려가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런 고강도 대책이 시장의 매물을 더 말라버리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상황인데
아예 퇴로 자체를 차단해 버린다면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역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거의 뭐 퇴로는 많이 차단을 했죠. 양도세, 중과세를 하고 있고 뭐 종부세도 매기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이제 집주인들은 또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당연히 보유 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요. 서울이 폭락한다. 서울 아파트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서울을 그렇게 가치가 없고 팔아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부동산 투자할 데도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서울이고요. 서울 아파트는 잘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이나 뭐 경기도 외곽 지역의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집주인들한테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사지 마라라고 자꾸 네. 강조를 하는데 네. 전세 물량, 임대 물량이 다주택자가 아니면 내가 살 집 하나만 살고 있으면 세입자, 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어느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많이 공급을 해주고 다주택자들을 막아야 되는데 아직 뭐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무조건 다주택자들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들 틀어 막아야 된다. 근데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때문이냐? 가구로 본다면 1주택자 가구가 한 73% 정도가 되고요. 네. 3주택 이상은 7.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이분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랐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요. 이분들은 물론 뭐 이분들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줬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떨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뭐 기존에 가격이 많이 오른 투자성 높은 서울 지역의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사태를 주시하면서 뭐 이후의 경기 흐름이나 금리 변화 같은 것까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다만 이제 대출 압박이라던가 뭐 세율 올려놓은 부분들로 새로 이제 투자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을 좀 까다롭게 관리하게 되면 신규 수요는 조금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구매 시기나 뭐 가격 같은 것들 좀 관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가격 상승세, 급등세는 일단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서울에서 다주택 물건들이 좀 싸게 출시가 돼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이 부분들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당장 9월 14일 오늘부터 적용이 되지만 네. 또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국회 통과를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부의 선택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 결국 더 센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